보험 설계사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솔직히 동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왜 굳이 저걸 말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보장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건 다들 필요하다길래 가입했어요.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냥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 보험이 어느 순간 통장을 조용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늘어나는데 정작 내가 왜 가입했는지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험은 많아졌는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대비하려고 가입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불안할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보험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준비해야 할 보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원비 보험, 수술비 보험, 간병비 보험, 치매보험, 종신보험, 생활비 보험,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생 필요한 보험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딱 3가지,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 보험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미 거대한 보장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있는 안전망 위에 또 다른 보험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순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앞으로 보험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는 보험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오늘 갑자기 큰 병이나 사고가 나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평생 동안 자동으로 유지되는 보험,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의외로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세금 같은 거 아닌가요? 병원 갈 때 조금 할인해주는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국민건강보험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할인 시스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의료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거대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혜택을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국가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에 실제로 내는 돈은 전체 의료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도 우리가 창구에서 결제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있죠. 그 차액을 누가 내고 있을까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즉 우리는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이미 보험금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보장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미 국가가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위험을 민간보험으로 대비하려고 하는 경우, 마치 이미 튼튼한 성벽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다고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벽돌과 다르죠. 쌓을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쌓을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은 병원비를 조금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 폭발하지 못하도록 천장을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보험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질병 자체보다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일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감당 불가능한 수준을 국가가 먼저 제한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가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비용이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끝없이 올라가도록 두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건강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시죠. 그리고 이 질문 다음에 보험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한 순간부터는 무조건 많이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대신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험을 추가하는 사고방식과 이미 있는 보장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사고방식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 강력한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왜 최소한의 보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안전장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병 자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라오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비 얼마, 입원비 얼마, 수술비 얼마, 병원비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면서 보험을 하나 더,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비가 무한정 늘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미 여기까지면 내면 된다 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예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제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검사와 치료가 반복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면서 병원비는 계속 쌓여갑니다. 퇴원할 쯤에는 총 진료비가 수백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걸 전부 내가 내야 하나? 라는 공포를 먼저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최대치를 정해둡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여건에 맞게 의료비 부담의 천장을 만들어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총 400만 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겉으로 보면 400만 원을 모두 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소득 구간의 상한액이 9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까지만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특별한 보험 가입이나 추가 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미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을 돌려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개인의 삶을 파괴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둔 장치라는 데 있습니다. 즉 병은 생길 수 있지만 의료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은 최대한 막겠다는 사회적 약속인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큰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비가 덜 나왔다. 많은 경우에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안전장치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즉 급여 항목에 해당할 때 적용이 됩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급여 항목은 국가가 함께 부담해주는 영역이고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의료비를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이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위에서 민간보험이 빈틈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보호받고 있는 부분까지 중복으로 대비하게 되고 결국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만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기본적인 큰 위험은 이미 국가가 막아주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보험은 불안 때문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암 같은 큰 병이면 병원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니고 가벼운 골절을 당했을 때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이 한 가지 때문일 거예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병은 단순히 아픈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직장을 쉬게 될 수도 있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병과 감당 불가능한 병원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중증 질환일수록 오히려 개인 부담을 더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큰 병일수록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암 환자의 경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의 약 5% 수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이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적 수준, 민간보험 가입 여부, 직업이나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는 처음 예상했던 병원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암 치료면 수천만 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급여와 비급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예요. 수술, 항암치료, 입원치료 등 표준적인 치료 과정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산정특례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죠. 예를 들어서 선택적인 검사, 일부 최신 치료, 특정 장비 사용 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중증 질환에서 실제로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급여 치료 자체가 아니라 비급여 선택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대비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병이니까 보험이 여러 개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산정특례 제도가 이미 치료의 핵심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남아있는 틈을 메우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즉, 기초공사는 이미 국가가 해놓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에 여러 개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가 이미 보호되고 있고 어디만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정특례 제도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혜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암의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되고 치료 이후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되면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 치료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증질환 치료 자체 때문에 파산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거. 물론 힘든 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비용 부담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막아주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민간보험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절대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간보험은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을 준비해온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병원비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누군가 병원비를 막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또 병원비 보험을 계속 늘리고 있었을까요? 보험이 진짜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정말 많이 봅니다. 큰 병의 진단을 받은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문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치료비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소득이 멈추는 시간 동안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 현실. 심지어 가족의 경제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도 올 수 있죠. 암 치료를 시작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회복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병원비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보험의 역할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면 민간보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치료 이후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보험 설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을 줄이자가 아니라 제대로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계속 보험을 늘렸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준비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원합니다. 특약이 많아질수록 왠지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커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유지력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보험을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보험까지 같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험은 많이가 아니라 버티는 것. 이 보험이란 상품은 단거리 상품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유지해야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기준 하나만 적용해도 보험 설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필요하게 잘게 쪼개진 보장, 중복되는 담보,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특약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보험료만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보험이 더 좋나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위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막아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럼 내가 따로 대비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 제대로 하면 보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민간보험이 반드시 맡아야 하는 영역. 즉, 그래서 결국 어떤 보험만 남겨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 기준으로 보험을 끝까지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구조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보험증권을 봤습니다. 보험이 12개, 15개씩 있는 분도 있었고 매달 보험료만 150만 원 이상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을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복잡했던 보험이 결국 3가지 축만 남게 됩니다. 이건 특정 상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험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보험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당연하게 생각해서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감기부터 입원 치료까지 크고 작은 병원 이용해서 현금 지출을 계속 낮춰주는 장치죠.
국민건강보험이 큰 틀을 잡아주고 실손보험이 남은 틈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치료비 구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그럼에도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암 내 심장 3대 진단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병원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병원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님들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을 가장 크게 힘들게 했던 건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 멈추는 순간이었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 세 가지 질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전과 같은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병원비가 아니라 소득의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이 치료비의 큰 틀을 잡아주고 실손보험이 실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험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진단비는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항목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단이 확정되는 순간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시간, 급하게 일을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가족의 경제적 압박을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은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뇌와 심장질환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질환은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단비는 치료비 역할 외에도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 경제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보험을 정리하고 나면 남는 구조는 비슷해집니다.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 진단비가 보험 설계의 중심축으로 남게 되는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의 병원 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소소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황은 암 같은 큰 병이 아니죠. 디스크 수술, 관절 치료, 용종 제거, 각종 내시경 시술,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치료들이 오히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역할을 하는 게 수술비 특약이에요. 이 보장의 핵심은 큰 위험의 대비가 아니라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부담 완화입니다. 진단비가 인생에 큰 충격을 대비한다면 수술비 특약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를 흡수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은 한 번에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찾아옵니다. 작은 수술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지출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매번 실손보험만으로는 완벽히 커버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구조가 있고 5세대 실손보험의 개편으로 보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술비 특약은 바로 그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이용 빈도수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 수십 가지의 수술 특약을 모두 채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조만 남기는 것이 유지 가능한 보험 설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보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 정리해야겠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의외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바꾸지 말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험은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새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죠. 과거에 가입한 상품일수록 지금은 다시 만들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범위가 더 넓었던 시기, 보험 구조가 단순했던 시기, 그때 가입한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결정부터 내릴 때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그때 왜 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보험이 더 좋아 보였고 설명이 더 그럴듯했고 보험료가 잠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건강 상태가 변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조건이 달라져 있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건강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로 계약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추가하는 것보다 해지를 할 때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은 숫자가 아니에요. 몇 개를 가입했는지, 얼마를 보장받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해 없이 가입한 보험은 언젠가 불안이 되고, 이해하고 유지한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을 바꾸게 만들기보다는 한 번쯤 내 보험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안심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이 채널이 정말 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를 만드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 보험은 지금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다, 정리를 해야 할지 그냥 유지해야 할지 헷갈린다, 이런 고민이 드셨다면 혼자 판단하려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란에 있는 상담 안내를 통해서 현재 가입된 보험의 구조만 객관적으로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지금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니까요. 부담 없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바꾸는 속도보다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